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메시지에 답장이 없고 전화에 답장이 없고 회의가 취소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침묵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처럼 웃지 못하고 대화는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며 심지어 군중 속에서도 당신 사이에 외로움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칼 융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자각이 당신을 군중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 사람들, 관계의 깊이, 표면 아래 숨겨진 가면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처음에는 깨달음처럼 느껴지지만 곧 그 대가를 깨닫게 됩니다. 보는 것이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는 것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영혼의 내적 진화입니다. 사람이 무의식을 밝힐 때 자신의 어둠뿐 아니라 타인의 어둠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종종 관계의 종식을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자각은 그들이 억압해 온 것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위안을 주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 안에 비친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알아차린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표면은 더 얕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걸까? 라고 묻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은 혼자 있을 때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거리는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각은 군중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주제에도 공감하며 다가가다 보면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욕구가 밀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원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천천히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메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의 불안함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깊이는 그들의 피상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억눌린 비명을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참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보통 거울을 깨뜨립니다. 바로 당신이 그 거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거부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모두가 떠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접근 방식은 이 질문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중심에 다가갈 때 주변 사람들은 서로의 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만의 원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깊어지지만 그들은 표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분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수준의 차이입니다. 같은 파장에 있지 않으면 진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영적으로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승입니다.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영혼의 더 높은 단계로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모든 영적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 바로 고립입니다. 융의 환자들처럼 의식이 깊어질수록 원의 폭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좁아짐은 상실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연한 연결이 아닌 진정한 연결을 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내면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각의 대가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보상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침묵시키고 무시해온 자신의 면모들이 갑자기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나쁜 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했던 잠재력, 억압된 욕망, 부정했던 감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조용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복귀를 위기로 경험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지만 내면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틈새를 통해 빛이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 빛과 함께 그림자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거짓말은 쓸모 없어집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결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한다와 같은 말은 공허해집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정직하게 만들죠. 당신의 오만함, 질투, 두려움, 그리고 사소한 계산까지 드러내죠. 당신을 부끄럽게 하고 뒤흔들고 발가벗겨 버리죠. 바로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돌아서서 자각의 길을 포기합니다.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자아의 어두운 쌍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면 그림자는 당신을 지배합니다. 받아들이면 그림자는 당신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의 과정은 내면의 불꽃입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변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봅니다. 조종, 숨겨진 분노, 거짓된 친절. 예전에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이러한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조차 당신을 숨막히게 합니다. 거짓의 무게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할 수 없기에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고립이 시작됩니다. 사람들, 특히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당신을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의 거짓말을 위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소음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당신은 내면의 폭풍과 함께 남겨집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대가는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자아는 이제 더 나아져야 해라고 말하는 반면 무의식은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외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때때로 과거로 회귀합니다. 어린 시절 억눌렀던 분노, 사랑에 대한 갈증, 두려움이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벗어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에서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당신을 더 차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 세계를 탓하는 반면 당신은 내면에서 그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군중 속에서도 당신은 이제 자기중심적입니다. 당신은 일종의 침묵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은 도피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닌 직관으로 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학대하는 것은 이제 단지 그들의 내면 갈등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당신을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견디기 힘듭니다. 밤에 당신은 내가 너무 의식하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눈이 먼 걸까? 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만의 그림자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탈은 당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각각의 이탈은 당신을 당신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이 시점에서 융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빛은 이제 빛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어둠 속에 머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둠은 빛의 적이 아니라 빛의 탄생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픔을 느낀다면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림자에 맞서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가가 무겁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빛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각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눈은 더 이상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귀는 듣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마음은 더 이상 이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말 뒤에 숨겨진 침묵을 듣고 얼굴에 떠도는 가짜 미소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융이 의식적 지각의 대가라고 부른 이 상태는 당신을 타인의 내면 세계에 과민하게 만듭니다. 마치 직관적 레이더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진동, 모든 의도, 모든 감정적 떨림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군중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피상적인 대화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위적인 관계는 당신을 숨 막히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면에 있지 않고 내면 깊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타인의 무의식과 연결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이 억압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두려움, 분노 또는 사랑을 말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이는 재능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끊임없는 자각은 휴식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 즉 무의식적인 갈등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쳐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깊어지는 인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강인하면서도 취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부정직함을 즉시 알아차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보고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내면의 고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소통은 말이 아닌 직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하지 않는 말에 귀 기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눈에서 자신이 숨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고조된 자각은 당신을 선택적으로 만듭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에 에너지를 투자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는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가짜 긍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며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당신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평화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의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 속으로 물러납니다. 과도한 자각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의미를 보는 것은
결국 의미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융기 너무 많은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라고 부른 역설입니다. 너무 많은 자각은 어둠만큼이나 지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대화 아래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미소 속에 진심이 없음, 말 속에 숨겨진 질투와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동안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간을 살아가는 반면 당신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듭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눈빛, 침묵, 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것은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이 불타오르는 것이 영혼의 정화입니다. 아는 것이 용서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안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때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침묵, 고독, 그리고 수용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인식의 위험은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의식의 소음 아래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또한 어둠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변화는 결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융은 이 네트워크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당신이 변화하면 주변 사람들의 정신 영역에도 파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억압된 면, 즉 그들이 무시했던 진실까지도 활성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식이 높아진 사람이 종종 배척당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는 집단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변화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위협 신호로 인식됩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들의 어둠을 비추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거부, 경멸, 그리고 위축과 같은 방어 기제를 촉발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에너지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다수의 생각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당신을 부적합하다, 차갑다, 너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표면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대화, 험담, 그리고 무의미한 논쟁이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의식의 확장으로 인한 고립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더욱 의식화됨에 따라 집단의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행동 패턴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슬을 인식하고 끊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당신을 배제합니다. 시스템의 목표는 변화가 아니라 연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분명히 관찰됩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당신에게 왜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현 상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농담에 웃지 않고 무의미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단절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수년간의 반복을 의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듣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침묵조차도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자각은 고요하지만 그 영향력은 크기 때문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보이지 않는 사회의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혼은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균형을 깨뜨릴 만큼 의식이 강해지면 시스템은 당신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회적 거부, 오해, 심지어 비난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갑자기 너무 복잡해지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진지해지거나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렀던 감정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변화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배제되지 않는 것보다 무의식이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배제는 사실상 정화입니다. 집단 시스템이 당신을 거부할 때 당신은 자신만의 영적 자율성을 얻습니다. 더 이상 인정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적 법칙이 사회적 규범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유는 외로움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처벌이 아니라 탄생의 과정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집단적 정체성에서 분리되어 진정한 자아를 찾는 단계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듯이 모든 의식은 각자의 시간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빛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이 빛 때문에 불안해하더라도 당신은 그 빛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언젠가 그들의 어둠 속에서 공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집단 무의식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의식할수록 온 인류는 더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성장하는 순간 이 외로움은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부름입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은 군중으로부터 멀어진다. 의식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관계 뒤에 숨은 욕구, 사랑 뒤에 숨은 두려움, 성취 뒤에 숨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필연적으로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대화들이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웃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고민에 공감하지만 그들의 자기 기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말처럼 의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과 같은 세상을 공유할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이 의식하는 세상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외로움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말로는 부족합니다. 자각은 살아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얼굴에는 멍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듣는 척만 할 뿐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그들의 의심할 여지 없는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지혜는 침묵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침묵은 외로움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의식의 안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각이 커짐에 따라 관계는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 붙잡아 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집착이 아니라 이해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당신과 함께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식의 경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융이 임상 연구에서 관찰한 것 중 하나는 깊은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외로움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합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자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신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각이 외로움과 합쳐집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연결, 즉 당신과 우주 사이에 놓인 조용한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이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 속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각으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영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각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누구도 얕보지 않고 더 이상 누구보다 우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외로움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차원의 의식에 있을 뿐입니다. 자각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은 일종의 영적 시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존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척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지만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모든 침묵이 패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결국 평화로 변합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 외로움의 시기가 실제로 당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으면서도 결국 혼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고통뿐 아니라 깊은 평온함을 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본질에게, 당신의 침묵에게. 융기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온 우주를 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각이 가져오는 외로움은 사실 우주가 당신을 중심으로 부르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침묵은 평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고립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고요한 충만함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내면의 온전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때 당신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침묵이 이제 당신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각과 함께 찾아오는 고립에서 비롯된 이 조용한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가 아닌지 깨닫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전에 당신을 자극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의식이라는 거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제때에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영적 성숙의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처음에 당신을 의식 속에서 고립시켰던 것이 이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떠남이 당신의 상승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하는 진동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을 상실이 아니라 자연 선택으로 여깁니다. 삶은 스스로 균형을 이루었고 당신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의식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우리가 찾는 신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당신은 자신의 침묵 속에서 그 신성한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오만이나 열등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화할 뿐입니다. 당신은 덜 말하고 덜 판단하고 더 많이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일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모든 영혼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단계에서 영혼은 균형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지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심오합니다. 반응은 무의식의 산물이고 그 반응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의 상태는 영적 성숙의 고요한 정점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의식적 통합이라고 묘사합니다. 자신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당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내면의 승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을 차갑고 냉담하고 거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보이지 않는 왕관처럼 당신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몇 년 후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익숙한 깊이와 고요한 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각은 외로움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진정한 우정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당신과 진동적으로 일치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소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같은 언어, 즉 자각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떤 손실도 비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이 당신의 의식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삶의 흐름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이 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찾아왔던 것을 깨닫습니다. 평화는 지혜와 같다는 것을, 고요하고 단순하며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온 우주가 감지하는 그 조용한 승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